내가 문제인가 이 세상이 문제인가 이런 어떤 중2병스러운 고민이 시작되면서 그냥 무조건적인 어떤 반감 표출? 미술로서 저항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는 추상적인 생각을 갖고 작업을 했었고, 기존에 제가 쌓아왔던 과정의 결과물들을 그냥 하나의 조각 이미지에 넣어보자. 그들끼리 서로의 살갗을 대고 붙잡고 있다고 하면 화면 위에도 하나의 관계망이라든가 연대의 장이 펼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의 관계망을 그리는 김정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오면서 보니까 약간 공간 자체가 주변하고는 다르게 빨간 벽돌 느낌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게 작가님의 픽셀 느낌이 좀 있어서 거기까지 생각을 크게 안 해봤었는데 네네. 또 막상 듣고 보니까 네. 또 건물을 또 앞으로 새롭게 볼 것 같습니다. 여긴 그러면 오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한 2019년쯤에 와가지고 작업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좁진 않았었는데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제가 있는 공간은 이제 요거밖에 남지 않았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가 사실은 그럼 어떤 용도의 공간이었던 거죠? 원래는 거실이었던 것 같아요. 원래 여기 싱크대도 있는데 제가 생활을 안 하다 보니까 여기다 그냥 책이나 이런 더 적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림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좀 좁아지고 있지만 그걸 통해 가지고 내가 열심히 살았구나를 좀 느끼고 있긴 합니다. 그럼 공간 좀 소개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이 안쪽은 네네. 창고로 아이고. 임시적으로 쓰고 있는 데인데 좀 네. 좁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그림이 너무 보통 다른 그림들은 또 이제 집에 창고에서도 넣어놓고 있는데 일단 바로바로 꺼낼 수 있는 그림들은 여기다 어떻게 보면 거의 이제 최근 작업들 다 이쪽에 있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안방입니다. 야, 여기가 좀 더 이제 어떻게 다 보일 수 있는 방이네요. 네, 여기가 주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그냥 다 적재 장소입니다. 그럼 요즘에는 어떤 작업을 좀 하시고 있는지? 처음에는 단순히 반감을 표현하는 그림들을 그렸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학교 혹은 군대에서 군대 이동을 할 때마다 약간 스트레스를 받더라고요. 이 안에서 규칙이 또 바뀌잖아요, 항상 매번. 그러니까 왜 나는 이걸 못 따라가고 있을까라는 어떤 약간 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스트레스들을 계속 받았고, 왜 이런 반감이 생겼을까를 또 생각하게 됐고, 누가 나를 계속 조여오고 있는 건가, 통제하는 건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돼서 그것에 좀 약간 보이지 않는 대상에 반격하고 응전하고자 하는 인물상들을 처음에 그렸었다가 저 자신을 시선이 좀 덜 가는 장소 혹은 기물 이런 것들에 계속 저를 투영해보고 그것들이 위기에 놓인 상황들을 그렸던 것 같아요. 언제든지 버려져도 이상하지 않은 공간들, 장면들, 그런 이미지들이 이제 조각조각 나서 그들이 화면 위에서 연대하고 그들끼리 어떤 관계망을 그린 게 이런 작업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남한테 관심이 없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좀 더 관심 갖는 건가요?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저랑 다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것들에 계속 투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아요. 마치 뭐 제 셀카를 보듯이 그 장면을 보면은 저가 거기에 좀 놓여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고 외부만 배회하던 저 자신이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장면들을 단일하게 묘사를 하고 하나하나 조각으로 쪼개서 가져온 것 같아요. 요즘 그리고 있는 그림들은 그것들이 하나의 피스화가 돼가지고 픽셀처럼 하나씩 이렇게 엮여져가지고, 그러니까 다른 이야기들인데 엮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네, 맞습니다. 다 다른 이미지들끼리 모여 있는 거라서 상이한 시공간을 다 담고 있는데 이렇게 의도를 한 거는 읽히기 싫어서거든요. 이거 뭔 거 같아, 이거 뭔 거 같아 이렇게 가는데 결국은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게 그 얘기가 그 얘기 같은데 결국은 뭔 얘기인지 모르는 어떤 미궁으로 빠지는 그런 것들, 혹은 그렇게 이해가 즉각적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관람객을 붙잡아둘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유까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는 뭔가 통제하고자 하는 어떤 보이지 않는 실체 감춘 권력들에 대한 어떤 교란까지를 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기 위한.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부분으로 또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그래서 이걸 봤을 때 더 이해가 안 되게. 근데 그걸 또 달리 보면은 사유가 계속 뻗어나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럼 이건 어떤 식으로 그리는 거예요? 뭐 사진을 사진을 참고하진 않고요. 기존에는 원래 사진을 참고를 했었는데 오히려 개별 이미지들한테 제가 뭔가 소외감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그 이미지들을 선택하기보다는 이제 제 눈으로 최대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그 남아있는 잔상을 가지고 그리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형태가 분명한 것들은 어쩔 수 없이 참고는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기억에 의존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부분도 사실은 어떻게 그러면 시작하는 거예요? 뭐 스케치가 따로 하시는 건가요? 어느 정도는 네. 스케치 선을 제가 알아볼 정도는 그려놔야 돼서 해놓는데 저는 이제 그려가는 와중에 기존의 계획에서 뭐 갑자기 우회해서 이거 이렇게 그리기 싫어하면 그냥 밀어버리고 일로 간다던가 예를 들어서 나무를 떠올리다 보니까 이렇게 생겼었나 저렇게 생겼었나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네네. 이렇게 그러다가 아니면은 이 상태로 남겨놓고 일로 다시 간다던가 이런 중간중간 우회하는 과정들이 있어요. 저는 나름의 그림 그리는 거에 있어서 이해되는 순간 지배가 시작된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있지만 우회를 하고 그들도 이야기를 해석을 하다가 갑자기 우회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미끄러지게 하고 판단을 할 수 없게끔 유예시키는 그런 회화로 그리고 싶어서 계속 우회하고. 일반적인 작가들은 사실 그림을 그리기 전에 스케치도 에스키스 생각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그림을 그리잖아요. 작가님 같은 경우는 작업적인 게 더 힘들지 않나요?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이게. 맞아요. 그래서 색깔도 사실 잘 안 정해놓고 먼저 일단 들어가 보고 그거에 맞춰 가는데 안 어울리면 또 안 어울리는 대로 그냥 냅두고 그런 어떤 중간중간의 여정들이 재밌더라고요. 그려내는 과정. 어떻게 보면 여기서 하나 시작을 해서 점점 이렇게 증식하는 거네요. 그렇게 가요. 그러면 작가님은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할 때 하나를 거의 다 완성하고 가시는 건지 아니면 하다가 또 다른 돌려요, 같이. 어차피 이 얘기가 저 얘기고 저 얘기니까 그려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작업에서 이런 촉수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 네, 이런 어떤 선 라인 라인들? 같은 그런 친구들이 이런 그림들에서 조그맣게 이렇게 관통되고 이어지는 부분으로 출연도 하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뭐 재밌다 하고 일로 가서 이게 또 메인이 될 수 있고 그런 경우도 있고 뭐 그리다가 보면 이게 또 아까 그리다 만 거에 이게 좀 첨가되면 내가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좀 더 강화되지 않을까 하면 또 갑자기 일로 와서 또 다시 이러면서 계속 호흡하는 것 같아요. 기억들이 좀 다른 기억들일 거잖아요. 그때그때 이게 연결이 되는 건가요? 물론 다 다른 시공간이고 다른 기억들일 텐데 저의 눈이 또 가는 데가 있더라고요. 항상 어닝 때문에 약간 잘려진 나무라든가 아니면 뭐 멋들어진 조경 나무들 사이에 구석에 있는 약간 찌그러진 나무라든가 어느 나라 어느 도시 막 이렇게 돌아다녀도 이상하게 그쪽으로 눈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들이 많이 안 보는 것들. 건축물이 겉에는 화려한데 뒷부분 가면은 아직 포장이 안 된 부분 아니면 절감하기 위해서 냅둔 부분들 그런 거 탐색하는 걸 좋아합니다. 아니 작업실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약간 작가님 작업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패턴 같은 경우도 우리 예전에 타일 같은 거 오래된 타일 보면 약간 그런 느낌도 있고 지금 앞에 이 그림만 봐더라도 네네. 나무 하나의 온전한 느낌보다는 작은 픽셀에 투영된 여러 가지의 변화된 느낌들이 또 보이잖아요. 저가 또 어떠한 것도 상상할 때 면처럼 빵빵빵 크게 나오게 기억하기보다 뭔가 좀 오밀조밀한 자그마한 입자들이 쭈루룩 모여서 왔다 갔다 하듯이 연상을 하다 보니까 저런 입방체 같은 입자들로 쪼개진 것 같아요. 그래서 걔네들이 다시 모여서 어떠한 상을 만들고 근데 상으로 모였지만 언제든지 해체될 수도 있고 어떤 그런 어떤 중간적인 어떤 좀 긴장감이 보여지는 장면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어떻게 보면 작가님의 기억을 약간 더듬어 가면서 또 조합을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거네요. 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나무 일로 갔는지 네. 전체가 딱 만들어졌을 때는 전혀 다른 어떤 또 이미지가 형성되고 그렇게 제가 계획한 거랑 달라지다 보니까 또 볼 때마다 또 새롭게 느껴지고 예전에 오히려 계획해서 원하는 대로 갔던 것들을 다시 꺼내봤을 때 그때 비슷한 감정밖에 없는데 제가 계획했던 거에서 계속 끊임없이 우회했던 작업들을 나중에 다시 까봤을 때는 또 다르게 느껴지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기억에 의해서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러기에는 사실은 오와 열이 너무 잘 맞아 있는데 이 앞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 사실 작가님이 얘기했던 어떤 이거 그리다가 쫄로 튀기도 하고 이러고 튀기게 하는데 적어도 이거는 사실 튀었다기보다는 이게 바뀐 거죠. 막 섞여 있는 느낌이 드는 거지. 사실 이게 뭐 일로 가고 저리 가고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지금은 하나의 이미지가 이런 픽셀에서 비쳐서 변형된 거나 아니면 좀 다르게 보이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굳이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다를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는 이 어떤 가운데 있는 기둥까지는 그냥
크게 퉁 둔 거고 이런 것들은 그리면서 이제 만들어진 애들이에요. 이런 친구들은. 그래서 맥은 같이 하되 크게 보여지는 건 형식은 좀 다를 수 있겠다. 근데 이 픽셀? 이 부분들을 사실 어떻게 보면 레이어가 쌓여가지고 이게 사실 변형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냥 일반적으로 보이는 나무를 그리는 것보다는 그 나무 앞에 이렇게 유리 같은 느낌의 볼록 렌즈를 통해서 또 바뀌기도 하고 작가님의 시각 안에 이게 있지 않나. 그래서 지금 이런 느낌처럼 좀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또다시 기억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 불순물의 레이어이기도 할 수도 있고. 사람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대상을 너무나 직접적으로 바라보기에는 부담스러워. 그러기 위해서 뭔가 하나를 더 끼울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회화가 어차피 2D다 보니까 이게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파편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언제든지 다시 해체되고 모일 수 있는 그 중간의 과정들처럼 보이고 싶어서 그런 이미지들의 관계망을 그렸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픽셀도 어떻게 보면은 해체됐다가 다시 모일 수 있는 하나하나의 개인의 어떤 좀 의미랑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또 지금 집합해 있는 형태지만 다른 회화에서는 어떻게 다 분절돼 있고 얘네들이 다시 붙을 것 같은데 떨어져 있고 뭐 이런 어떤 순간의 장면들이 모이다 보니까 이 작업 같은 것도 모여 있는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모여 가는 순간일 수도 있고 잠깐 해체되는 경우일 수도 있고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뭐 반감에서 출발했던 것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한테 저렇게 투영을 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다시 모여서 저항을 하다가 갑자기 일시적으로 해체했다가 다시 모였다가 하는 그 장면들. 그럼 이 작품 타이틀이 뭐예요? 아날로그 스펙터클이라는 작업인데요. 저는 그런 매끈한 미디어 존이라고 해야 되나? 그 스펙터클 한 공간에 들어갈 때가 가끔 있잖아요. 미디어 아트 존 이런 데 들어가면 생각이 멈추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저를 투영한 개개인의 조각들이 모였을 때 스케일적인 건 당연히 작지만 다양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미술적 실천의 덩어리를 또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런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그런 스펙터클한 걸 반대되게 아날로그 스펙터클로 이름을 짓고 얘네들이 이제 조각조각 완성이 되고 나중에 정말 큰 공간이 있으면 걔네들이 다 집결시켜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그거 대적할 수 있는 또 아날로그틱한 스펙터클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생각 자체도 아날로그적인. 너무 아날로그죠. 저는 그림을 선택한 것도 그런 아날로그틱한 게 저랑 다 있는 것 같아서 선택한 것 같아요. 근데 겉모습 보기에는 산적이라고. 털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툭툭툭 할 것 같은데 약간 세심한 느낌이 더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조각들에 저를 투영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세심하게 더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보통 학교 다닐 때도 가끔 뭐 자화상 수업 같은 걸 할 때도 뭔가 이상하게 애정을 갖고 더 파듯이 이 친구들도 아마 저의 어떤 부분들을 그리는 것처럼 계속 살피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세심하게 하고 싶어서. 재료가 다 유화 재료잖아요. 네. 근데 상당히 산뜻하게 느낌도 잘 뽑아내시는 것 같고 재료적인 부분 말하지 않으면 수성 느낌 있는 유화인데도 불구하고 가끔씩 뭐 아크릴 쓰세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까이서 보시면 이제 유화구나 하시는 분들도 그렇죠. 냄새도 나니까. 네. 근데 저는 다양하게 어느 부분은 유화지만 워터리하고 어떤 부분은 덕지덕지해서 유화 느낌이 좀 나고 그런 것들이 다 공존하는 화면을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약간 그리는 저가 일단 재밌더라고요. 그 안에서 다양한 층이들 이런 것들을 보셨을 때도 이 속에서 레이어 층이 맨 밑에 거는 워터리하고 조금씩 기름의 정도에 따라서 다른 표현들을 만들어내는 게 재밌어서 그러니까 이런 느낌 같은 경우도 근데 유화가 낼 수 있는 그 질감들 그런 것들이 그냥 재밌다 보니까 그냥 최대한 이 안에서 뭐 두꺼운 거 얇은 거 뭐 수채화틱한 거 뭐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싶어서 작가님의 그런 작업 방향이 사실 맞는 거잖아요. 그런 생각점들이 다양하게 공존하다 보니까 재료적으로 좀 더 둔탁한 느낌도 필요하고 좀 투명한 느낌도 필요하고 다양한 이미지들이 모여서 하나의 화면을 만드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다양한 그 진료의 그 점도의 차이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화면을 만들어 주니까 어떤 부분에서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더 우리가 깊은 얘기는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제 작가님 좀 도구도 써가지고 그림도 그리면서 하면 어떨까? 네. 좋습니다.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91년생 그러니까 35. 그런데 비해 상당히 좀 많은 활동을 좀 하신 것 같더라고요. 미술관이나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좀 됐던 것 같은데 약간 뭐 팁이라도 좀 있나요?